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론조사 빛 22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22번째가 됐군요. 매주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동시에 새로운 주말 역시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진행 순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요, 한 주간의 여론조사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슈 분석 시간인데요. 오늘은 서울의 소리 자체 앙케이트 조사, 이른바 소리미터로 한 3가지 정도 조사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고요. 이어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21대 대선 과정으로 본 전화 여론조사의 효용과 조사 방법별 차이, 좀 복잡하긴 한데 말미에 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간 동안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문조사 내용은요, 이춘석 의원이 최근 법사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1부 주간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주요 정기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과 국정 지지도를 하나로 모아서 이게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율인데요. 지난주에는 주 초반에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하셨죠. 그리고 6월 20일 3년 5개월 만에 코스피 장중 3,000을 돌파했습니다. 그 이후에 3,100까지도 돌파를 했었는데요. 이런 외교, 경제 이슈 등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2차 추경안 상정이 지금 진행 중이죠. 그리고 민생지원금도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경제정책의 전반이 지금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주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주 후반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검증 논란이 있었고,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 때의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빚을 탕감해주자, 약 뭐 한 16조 원 정도 얘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형평성이라든가 뭐 이른바 도덕적 해이,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평균은 23%포인트 차 정도 되는데요. 먼저 한국갤럽이 이건 이제 한국갤럽은 지난주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전화 면접 조사는 53.7 대 25.2, 28.5%포인트 차입니다. 자, 리얼미터는 ARS 조사지요. 48.4 대 31.4, 17%포인트 차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론조사 ARS들 지금 정기조사로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데, ARS는 무려 민주당 지지율이 57.9%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27.1. 그래서 그 차이가 무려 30.8%입니다. 지지율 평균을 내봤더니요, 49대 26, 23%포인트 차고, 지난주 평균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23으로 비슷합니다. 다만 보수 진보의 격차가 지난주에 비해서는 진보가 조금 줄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인데 여전히 진보가 보수보다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다음 표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직무평가인데요. 리얼미터 긍정 59.3, 부정 33.5입니다.
그리고 이걸 NGI,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를 1대1로 가정한 경우에는 63대 37이 되고요. 그 다음에 GR 지수는 갤럽과 리얼미터를 합친 건데 68대 32로 나타났습니다. 자, 꽃 전화 면접은 73.4 대 23.6, ARS는 69.1 대 27.8입니다. 그래서 가칭 꽃 지수는 71대 29. 그래서 긍정이 부정보다 2.6배가 많은, 그래서 국정지수가 2.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ARS와 꽃이 이제 꽃에서 전화 면접이 다소 차이가 나는데 여전히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샤이 표심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 여론조사 꽃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이 정당 지지도인데요. 위에 그래프가 전화 면접입니다. 53.7 대 25.2 앞서 말씀드렸고요. ARS 57.9 대 27.1. 자, 오른쪽도 앞서 이제 설명드린 대로 73.4 대 23.6. 이게 이제 전화 면접 국정 지지도입니다. 아래는 ARS고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최저치로 나타났고요. 양당 간의 격차가 28.5나 됩니다. 거의 더블 스코어죠. ARS 조사 역시 그 격차는 오히려 전화 면접보다 지금 더 큰 상태인데요. 새 정부 출범 3주 차에 이루어진 이번 조사는 정권 초반에 대한 아주 높은 기대감과 정책 추진 동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이제 풀이됩니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전화 면접 기준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무려 73이 나왔죠. 이 결과는 지난 6월 6일, 7일 날 조사했던 국정운영 기대치보다도 지금 4%가 높은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이 체감성이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 전 세대에서 긍정이 지금 우세한 평가가 나왔는데요. ARS 조사 역시 긍정평가 꽤 높게 지금 나타났죠. 같은 꽃 조사에서 나타난 조사 결과 좀 더 살펴보면 G7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이 71, 부정이 23이었고요.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신뢰도 신뢰한다 25, 신뢰하지 않는다가 8%였습니다. 윤석열 재구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72, 필요하지 않다 25. 그리고 김건희 구속 수사의 필요성, 필요하다가 76, 필요하지 않다 22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 리얼미터 보시겠습니다.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514명 대상 조사했습니다. 취임 2주차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59.3, 부정평가가 33.5로 취임 첫 조사보다는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일간으로 보면 제가 5일간 조사했기 때문에요. 18일 날 60.9로 정점으로 올랐고 19일 59.2, 20일 57로 다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층은 긍정이 61.3으로 전체보다 지금 평균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향후 5년간 국정 전망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60.4%로 그리고 부정 전망은 34.3%입니다. 따로 실시된 정당 지지도는 1000샘플, 그러니까 1008명 조사했는데요. 19일, 20일 양일 조사인데 민주당 48.4, 국민의힘 31.4, 격차는 17%포인트. 전주보다는 2.5%포인트 줄었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토마토 조사 보시겠습니다. 26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 정기조사 결과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정청래 의원이 30.8, 박찬대 의원이 24.6으로 응답했습니다. 두 의원의 격차가 지금 6.2%포인트인데 오차범위 밖이 되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정청래 의원이 52.7, 박찬대 의원이 37.8%로 정 의원이 15% 가까이 크게 앞섰습니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진보층,
그리고 4, 50대 그리고 호남에서 정 의원이 앞서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대통령 국정운영평가는요. 긍정이 56.9, 부정이 36.4였습니다. 2주 전보다 긍정평가는 3.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7.3, 국민의힘 32.5로 민주당이 2주 전에 비해서 3.1% 하락, 국민의힘은 4.3% 상승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는요. 찬성해야 된다 48.3, 반대해야 된다 40.5로 민심은 김민석 총리 인준이 우세했습니다. 자, 다음은 NBS 전국 지표조사 결과입니다. 정당 지지도인데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20, 개혁신당은 5%,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4%, 진보당은 1%로 나타났습니다. 진보 보수 응답자 수를 비교해 보니까요. 진보가 285, 보수가 270으로 진보 응답자가 1.5%포인트 높았습니다. 대통령 국정운영평가에 대해서는 긍정이 62, 부정이 21로 2주 전 취임 직후와 비교했을 때는 긍정평가가 무려 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대통령 국정운영 신뢰도 조사에서는 63%가 신뢰한다, 29%는 신뢰하지 않는다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3년 전 윤석열 취임 직후와 비교를 하면 긍정은 9%가 높고 부정은 7%가 낮게 조사된 것입니다. 총리 인선 평가에 대해서도 잘한 인선이라는 것이 45%, 잘못한 인선이라는 것은 31%였습니다. 자, 추경 편성 필요하다 61%, 필요 없다 28%였고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소득별로 차등 지급해야 된다가 48%, 취약계층에게 선별 지원을 해야 된다가 27%, 전 국민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된다가 21%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차등 지급이 좀 더 우세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탕감은 반대가 59, 찬성이 37%였습니다. 반대가 좀 높지요. 북한 대상 인식조사도 있었는데요. 화해협력 대상으로 봐야 된다. 56%, 북한을 적대와 경계 대상으로 봐야 된다가 38%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기간에도 같은 조사가 있었는데요. 화해협력 대상이다라고 보는 비율이 훨씬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모병제 도입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찬반이 비슷합니다. 찬성 47, 반대 44로 나타났고요. 자, 지금 현재 군복무 기간 어떻게 보느냐? 적당하다가 61, 늘려야 한다 30, 줄여야 한다는 7%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20대 층에서는 줄여야 한다는 것이 조금 높았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이제 좀 추려본 건데요. 코리아 리서치에서 조사한 광주시장 선거입니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비한 것인데요. 지금 1년 이제 앞으로 다가왔죠. 이 조사에 의하면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광주시장으로 아주 유력한 후보로 부상했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 뜻을 보이기도 했죠. 지금 광주 MBC, 무등일보, 뉴시스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한 것인데요. 6월 20일, 21일 804명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광역 단체장의 경우는 800명을 최소한 이상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804명 조사가 됐네요. 민형배 의원이 30%, 강기정 현 광주시장이 22%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만 이건 전체 모든 정당의 후보들을 놓고 조사한 거고요. 더불어민주당만 놓고 두 후보를 조사했을 때 민형배 의원은 30, 강 시장은 25%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내 경선이 진행될 경우에 아주 치열한 양강 구도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부동층이 무려 이제 30%나 되기 때문에 좀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강기정 시장의 시정평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한다가 많습니다. 57%가 잘한다, 잘못한다 35%인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강 시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와야 될 텐데 함정이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민주당이 지지율이 무려 71%입니다. 자, 그렇다면 눈높이가 높아져 있겠죠. 자, 그래서 민주당 후보라면 대부분 호남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 재선 시장이 거의 나오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당 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어지간히 잘해서는 시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 재선의 가도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참고로 조국혁신당은 정당 지지율이 9%로 나왔고요. 개혁신당 4%, 민노당과 진보당은 2%, 1%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자, 오늘 11시죠. 지금 10시에 발표한 오늘자 한국갤럽 조사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당 지지율이 먼저 나왔는데요. 43대 23으로 지난주에 비해서는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가 상승을 했네요. 대통령 직무평가는 잘하고 있다가 64, 잘못하고 있다가 21로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잘한다 70, 잘못한다 24였는데요. 다소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지난주보다 다소 떨어진 걸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김민석 총리 후보에 대한 적합 의견 물었습니다. 적합하다 43, 적합하지 않다 31로 나왔습니다. 그 청문회를 보셨기 때문에 국민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청문회가 김민석 청문회인지 주진우 청문회인지 모를 정도로 이전 청문회와 비교를 해보면 사실 좀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가 적반하장이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였죠.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 52%, 나빠질 것이다 25%, 비슷할 것이다 18%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 이후에 경제에 대해서는 좋아질 거라는 지금 반응이 많다는 거죠. 특히 진보층에서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반응이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가 지수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또 다른 조사에서 이제 살림살이 나아질 건지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이 부분은 좋아질 것이다가 33, 그리고 나빠질 것이다 17, 비슷할 것이다 47.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경제 전망에 비해서는 좋아질 것이라는, 내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라는 반응은 조금 낮게 나온 거죠. 아직은 이 살림살이에 대한 경기 부양에 대한 좀 기대는 상대적으로는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1부 주간 여론조사 마치고 다음은 2부 순서 이슈 분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겨우 0.73% 차이로 윤석열 후보에게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민주당의 패배였기에 당시 송영길 대표는 대선 직후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결단을 했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가장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이재명 후보만은 홀로 남겨둘 수 없는 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송영길 대표는 저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을 밖에 그냥 두면 정치검찰의 칼에 맞아 죽는다. 그러면 민주당의 미래는 아무리 시대를 겪을 것 같다. 제가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물으니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항을 국회의원직을 이재명에게 양보해야겠다. 내가 나중에 죽어서 김대중 대통령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민주당에 분열되지 않으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 하여 이재명을 국회로 입성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영상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내용 잘 아시겠지요? 이 아마 영상이 올해 5월 9일 소나무당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소나무당의 사무총장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걸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저희가 같이 이제 소리미터로 저희 서울의 소리 독자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이끄는 이 소나무당과
민주당을 합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결과 보시죠. 찬성한다가 86%, 반대한다 14%였습니다. 이 수치 사실 다 그냥 송영길 대표 개인을 복당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소나무당과 어찌 보면 당대당 통합, 물론 뭐 흡수 통합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비율이 86%나 되니까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하고 좀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아는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송영길 시장이죠.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내놓은 계양을 선거구에 이재명 대표가 보궐선거로 출마할 당시에 홍보기획단장으로 참여해서 초반부터 선거를 같이 치렀습니다. 그때 당시 송영길 당시 이제 대표는 서울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뭐 이렇게 지역구를 내놓은 상태였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인천 계양과는 거의가 연고가 없는 상태여서 선거가 상당히 치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때 예전에 이제 이 송영길 시장을 보좌했던 분과 제가 가서 초반에 선거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이 배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 검찰, 정치검찰에 의해서 돈봉투 사건이 터지고 그것이 당에 어떤 부담을 줄까 싶어서 이제 탈당을 했고 그 이후 소나무당을 이제 창당을 했죠. 아시다시피 광주에서 지역구 출마를 했습니다만 낙선을 했습니다. 뭐 다른 지역에 출마했던 이낙연에 비하면 훨씬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만 뭐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비례대표 2번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나갔더라면 소나무당이 3% 이상도 득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고초를 겪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송영길 시장에게 사실 이제 그 출마보다는 그 이전에 이 지역구를 내놓는다는 얘기가 있기 전에는 국회의장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사실 건의를 했는데 뭐 그런 것도 다 버리고 결국은 지역구를 이재명 대표에게 양보한 채로 지금 어찌 보면 정치 낭인 같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매우 큰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엊그제 보석으로 이제 구치소에서는 나와서 좀 자유로운 몸은 돼서 한시름 낫긴 했습니다만 이 윤석열 정치검찰에 대해서 이 송영길 전 대표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 대해서도 저는 정치검찰에 의한 어떤 그 잘못된 재판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그 이후에 있었던 성북의 신계륜 의원, 김재윤 의원, 신학용 의원 재판 역시 저는 사실 어떤 그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니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비슷한 사법 피해를 당해본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얘기도 좀 하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 송영길 당대표에 소속한 민주당 복귀를 통해서 더 큰 정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조사 보시겠습니다. 예, 이거는 송미령 농림부 장관 유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물었습니다. 잘한 일이다 85, 잘못한 일이다 15입니다. 뭐 아쉬움이 없지 않겠죠. 뭐 농림부 장관 할 분이 왜 민주당에 없겠습니까? 가까이 저 임미애 의원 같은 경우 지금 경북에 내려가서 마늘 농사에 뭐 소도 키우고 지금 뭐 열심히 활동하시는 그런 분도 있죠.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아쉬움이 있는데, 뭐 아마도 이제 여성 장관이고 또 충남 출신일 겁니다. 그런 어떤 지역 안배도 있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어떤 정무적인 판단, 보수층을 다독거리는 그런 정무적 판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여론조사를 좀 살펴봤더니요, 총리 임명을 한길 리서치입니다. 총리 임명에 대해서 찬성이 54.9, 반대가 40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11개 부처의 장관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물었을 때 잘한 인사가 60.2, 잘못한 인사다 34였거든요. 자, 이 얘기는 총리 임명보다 장관 임명을 더 잘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살펴봤는데요. 자, 보수층에서 잘한다 50.8, 잘못한 것이다 42.8.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장관 인사를 잘했다는 게 무려 과반을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수층이 총리 임명에 대해서는 잘못한다가 53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보수층에서는 적어도 아마 송미령 농림부 장관 유임을 두고 점수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사실 좀 아쉬움이 있지만 무려 85%. 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신뢰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나 하는 뭐 그런 뜻으로도 읽혀집니다. 자, 다음 조사 보시겠습니다. 자, 아주 핫한 뉴스죠. 차기 당대표 박찬대, 정청래 두 사람이 출마한다면 다음 중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31%, 정청래 의원이 64%, 잘 모르겠다가 5%입니다. 물론 이런 조사들은 지금 여러 기관에서, 여러 인터넷 방송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결과는 비슷하고, 일부는 이보다 박찬대 의원이 조금 더 높은 것도 있고, 조금 이전 조사는 박찬대 의원이 이보다 좀 더 낮은 조사도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다면 지금 박찬대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이후 지지율이 좁혀지고 있다. 다만 정청래 의원이 적어도 민주당 지지층에 대해서는 박찬대 의원에 비해서는 앞서고 있다. 뭐 이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조사에서 꼭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만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조건을 붙였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기에 응답하시는 분이 권리당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자, 이런 조건을 붙여서 조사한 처음 조사라는 점은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64대 31로 정청래 의원이 저희 자체 조사에서는 2배 정도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조사로서 앞서서 보셨던 미디어 토마토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민주당의 이제 그 주축인 40대, 50대에서 정청래 의원이 앞섰고, 40대가 43대 28, 그리고 50대는 39대 28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요, 호남에서 정청래 의원이 43대 28로 앞섰습니다. 다만 보수가 좀 강한 지역인 영남에서는 대구 경북은 23대 20, 부울경 지역은 27대 24. 그러니까 그 차이가 크지가 않지요. 자, 그리고 서울은 정청래 30, 박찬대 24, 경기 인천은 30대 24, 충청권은 36대 29, 강원 제주 23대 18이었습니다.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이 정청래 47, 박찬대 33.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확실히 정청래 의원이 더 높은 것 같고, 이렇게 될 경우 30%는 전화 여론조사인데요. 전화 여론에서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판세로 보아서는 앞서 조사한 권리당원보다는 조금 격차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박찬대 의원이 크게 앞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뭐 구체적인 비율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뭐 6대4, 7대3 이런 정도가 된다면 권리당원에 있어서는 지금 6대4 정도로는 정청래 의원이 앞서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아마 전화 여론조사가 30%라고 말씀드렸죠. 권리당원이 55%입니다.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대략 그거보다는 10% 정도 좁혀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지금은 대략 정청래 의원이 10% 정도 앞서고 있는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평가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 박찬대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선거는 꽤 오래 남았습니다. 8월 초에 있죠. 그래서 이 한 달여 넘는 선거 기간 동안 이 정도의 격차는 충분히 역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 분석 두 번째. 자, 한국갤럽 갤럽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는 좀 복잡하죠. 제가 이걸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투표를 하고 나서 그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선거 이전 상황과 이후 상황, 특히 선거 6일을 남겨놓고 깜깜이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인데 지금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깜깜이 이전 결과를 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득표율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고 어느 경우에는 왜 이렇게 나왔지 하고 지난번에 이제 실망도 꽤 크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그 시점 차이가 일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기간이 22일인데 그 중에 4분의 1이나 되는 6일 동안 우리는 여론조사를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에 이번에도 이준석 지지도는 하락했고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상승한 결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지 유보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상간에도 그때까지 결정 못했던 지지자들이 어느 쪽으로 결정하느냐인데 제가 보기엔 이번에 대부분이 그 유보층이 상당수가 김문수 지지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사전 여론조사에는 투표를 하지 않을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나 또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면접 조사와 ARS 조사의 그 차이도 저희가 좀 잘 보셔야 될 텐데요. ARS는 고관여층 위주고 전화 면접 조사는 상대적으로 그보다는 저관여층까지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이 표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좌측에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화 면접과 ARS 둘 다 왼쪽이 높다가 아래쪽으로 지금 하향하고 있죠. 근데 하향하는 이 기울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에 파란색이 전화 면접인데 밑에 ARS는 완만하게 하향했고 전화 면접은 좀 급격하게 하향을 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ARS는 막판에 오히려 또 상승을 해서 결국은 전화 면접과 ARS가 거의 붙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27일 기준으로 추정치가 전화 면접은 49.7, ARS는 49.1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49.4였으니까 거의 일치했습니다. 자, 오른쪽이 이제 김문수 지지도인데요. 25일을 기점으로 이전까지는 완만한 상승세가 있다가 꺾였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전화 면접이나 ARS나 거의 비슷하게 같이 물려가고 있죠. 전화 면접이 오히려 ARS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27일 기준으로 김문수 추정치가 전화 면접이 38.8이었고 ARS는 40.1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ARS가 실제 득표율에 조금 더 가까웠죠. 자, 이거는 지금 D-7일 이전에 지금 조사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이때까지만 놓고 보면 전화 면접보다는 ARS가 지금 실제
지지율이 훨씬 더 가깝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아, 전환 면접보다는 ARS가 더 많네. 뭐 이렇게 이제 평가한 분들이 많고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가 그런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갤럽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리포트를 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전 선거에서 이제 가장 큰 국면 전환점은 그러니까 언제였냐면 17일 윤석열이 탈당을 하는 그 시점에 상당한 전환점이 됐고요. 18일 날, 그 다음날 18일이 1차 TV 토론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이재명 지지도가 이제 후보 지지도가 하락하고 김문수, 이준석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전환 면접에서는 좀 뚜렷하게 나타났고 ARS에서는 좀 반응이 좀 약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고관여층이 ARS에 많기 때문인데 외부에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그냥 자기가 평소에 지지하던 데 지지한다. 이게 이제 ARS의 특성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표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3차 TV 토론 이후에 변화가 있었는데 그거는 깜깜이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었죠. 이제 한국갤럽이 지금 D-7일 이후 조사를 했는데 잘 보시면 맨 아래가 이제 이준석인데 이준석 지지도는 하락하고 중간에 있는 빨간색이 김문수입니다. 김문수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에 임박할수록 당선 가능성이 높은 김문수에게 표가 좀 몰렸고 또 3차 TV 토론에서 이준석의 발언이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준석이 10% 아래로 떨어지고 김문수는 40%를 넘는 것이 일반적인 투표의 행태이기도 하고 이준석의 3차 TV 토론의 발언 영향이기도 하다. 뭐 이런 말씀이고요. 여기에 나온 45대 38 그리고 이준석이 9%인데 이것을 유보층을 이제 무응답이나 유보층 있지 않습니까? 유보층의 투표 비율을 반영했을 때 예측 수치가 이재명 49.3, 김문수 41.4, 이준석 8.3 완전히 거의 실제 득표율과 다름없습니다. 자, 그럴 정도로 이 보이지 않는 깜깜이 때 조사 내용만 정확히 발표가 된다면 여기에 나온 정도의 수치 거의 뭐 소수점까지도 가까울 정도의 실제 득표율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그 밖에 이제 호남, 영남의 어떤 조사도 분석을 했는데요. 호남이나 영남이나 ARS보다는 전환 면접이 결과가 실제에 가깝게 나왔다 하는 이런 이제 주장을 합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갤럽 사이트에 들어가면 25일 날, 그러니까 6월 25일 날 발표된 내용이니까요. 거기 들어가서 통계 자료 들어가 보시면 조사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부 순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22번째 여론조사 빛 시간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조사한 내용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밖에서 내용 확인하셨나요? 제가 이걸 띄워놓지가 않아서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사 결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디 보게. 잘한 일이다 79, 잘못한 일이다 20. 예, 79대 20. 역시 잘한 일이다가 높게 나왔군요. 사실 그동안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김용민 의원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는 박주민 의원이 좀 기대를 했었죠. 어느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은 어떤가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오늘 결과만 놓고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고심 끝에 선택을 했는데 우리 지지자들께서 또는 서울의 소리 시청자들께서는 8대2 정도로 그래도 잘한 일이다 이렇게 뭐 격려의 어떤 투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춘석 의원이 상당히 대단한 분입니다. 예전에 국민의당이 호남을 휩쓸 때 거의 뭐 혼자다시피 살아남은 그런 저력이 있는 분이고요. 한번 지난 선거에서는 지지난 선거죠. 김수흥 의원 국회 예결위의 그 수석 전문위원 출신 예산 전문가에게 일격을 당해서 어찌 보면 그 이번에 이제 다시 사선 의원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내공이 있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탁이 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 출신이어서 법에도 능하신 분이니까요. 잘된 결정인 것 같고 우리 잘 이 법사위원 잘 이끌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설문조사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께서 원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주제는 정치적인 주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재밌는 조사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시청 중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안 그러면 댓글에 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빛은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여론조사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둠을 헤치고 나온 가장 용감한 영화 버스트레이디가 독립영화제인 불꽃영화제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하여튼 서울의 소리가 뭔 이게 원흉이야 다 지금. 모든 내 소문에.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서울의 소리가 정치적 압력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제작한 김건희 다큐 영화 버스트레이디가 2025년 3월 5일부터 IPTV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KT 지니TV, SK BTV, LGU 플러스 TV, 스카이라이프, 홈초이스, 구글 유튜브, 웨이브, 왓챠, 비플릭스, 시네폭스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실질적 VIP로 평가받는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공익적 관점에서 파헤치는 서울의 소리가 제작한 버스트레이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